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3+3 회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최소한 의료 대란 정도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면은 회담 해봐야 빈손으로 끝날 텐데. 하지 마, 안 돼요 그거. 하지 마. 예, 뭐하러 판 깔아줍니까? 그랬는데 지금 희한한 정국이 펼쳐지는 게 윤 대통령이 벌인 한동훈을 이재명 대표가 돌봐주는 것처럼 모양이 나왔다고. 그렇죠. 김민석 의원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에게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돼버린 거야. 나 이게 정말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예. 지금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굴욕감을 줬냐 하면은 30날 그 만찬하기로 한 것도 취소해놓고 그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연락해. 한동훈 대표는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8시. 하마터면 밥 먹으러 갈 뻔했어. 취소된 것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대통령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함은경 위원장하고 방송에서 토론을 했는데 여기 함은경은 나는 한동훈 대표는 잘 모르고 용산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용산 직게임을 과시하더라고. 근데 함은경이가 어제 뭐라 그랬느냐. 오전 방송에서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 반드시 옵니다. 연찬회. 이랬더라고. 그런데 반드시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전날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 아니 그런데 전격적으로 온다 그랬어. 함은경 위원장이 확인했다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계속 이어지는 건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미안하지만 고아예요. 하도 불쌍해서 민주당에서 좀 약간 응원을 해줬다고. 그런데 이제 갈 데 없는 한동훈이 대표가 지금 이거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산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지호라든가 나경원 의원 심지어 조금 약간 친윤 쪽에서도 지금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주도력이나 리더십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만나줘도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감대를 이루면은 이제는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가 균열이 가는 거고 공감대가 없으면은 도대체 만나서 제일 화급한 민생 문제 하나도 결과물이 없고 무능한 이렇게 돼버리니까 차라리 지금 이럴 때는 민주당에서도 괜히 멍석 깔아주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연기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만나가지고 괜히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고아를 걷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괜히 만났다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도 지금 당에서 거의 입지가 없는 상황인데 괜히 민주당 만나고 다니면 본인 스스로도 또 막 배신자 프레임 이런 거 막 생겨버리고 더 난처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저는 그냥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담 국면에서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기 말로 하는 직업이고 말하는 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초심대로 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채해병 사건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특검안을 발의하겠다. 이 특검에 대해 찬성을 하겠다고 최초로 말한 이제 주요 여당 인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한테도 버림받고 여당에서도 버림받고 야당에서도 버림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좀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구를 김영배 의원은 그러셨어요. 오늘 아침에 차라리 여기서 여론을 등에 업고 돌파를 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냥 쭈글쭈글해지면 다음에 미래는 없는 거다. 원래 정상적 국가라면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하도 걱정이 많으면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머리가 똑바로 돌아가는 대통령이라면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를 긴급히 초청할 거예요. 옛날 대통령들 그렇게 했어요.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그 우리 반도체 제조 장비 그거 네, 했을 때. 규제가 들어왔을 네, 때 네. 5당 대표들 다 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때 황교안 대표도 와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저기 김상조 정책실장이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판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전희경 대변인이 나서 방방 뜨더라고. 그거 다 들어줬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라고 해서 만나고 싶어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는데 그리고 저기 야당에서 저 난리인데 안 되겠다 그럼 다 들어오시라. 네. 해가지고 그때 5당 대표가 갔어요. 나도 그때 원내대변인이라 다 봤다고 그거. 네, 네.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의 정상적인 나라고 대통령이라면 일단 이재명 한동훈 다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끝장 토론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뭐 잘 되면 하부인문도 만들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 그렇죠. 그런단 말이요. 네. 태어나서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아니 그런데 태어나서 이런 대통령도 처음 봐요. 그게 국회가 네. 그 정도로 비정상이면 원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나서야 되는 게 대통령이야. 왜냐하면 입법부 마비 사태는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정개혁 아니, 과제가 얼마나 입법부를 많냐고. 대통령이 계속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거부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시청자들이 꿈만 같은 얘기 같이 들리실 거란 말이야. 네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듣는 게 그만큼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 그때 파이트 리스트 때보다 심각해요. 그러면은 오죽하면은 지금 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를 응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나온 건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근데 이걸 의지해서 뺀다. 아니 지금 의료대란은 사실상 너무 심각한 게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수술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처치받고 해서 살 수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전 한동훈 대표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이 사는 선택을 해야지 국민을 죽이는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딱 그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뜻대로만 안 되고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야당이건 여당이건 간에 전문가들이랑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논의해보자는 네. 건데 그 논의조차 거부를 네, 한다는 네. 것이 저는 약간 최병 사건하고 약간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니들 특검하자 그러는 거지. 네. 특검 탄핵하려 그러는 네. 거잖아. 안 해.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의료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것도 그거 네, 논의 네. 의대 정원 줄이자는 거지. 안 해. 약간 이런 다 넘겨짚고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이 넘겨짚으면서 무조건 안 하려고 아니 한다.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을 네. 이야기를 하면은 니들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안 해. 이게 무슨 그걸 뭐라 그러죠? 소화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얘기. 아니, 근데 한 얘기보다. 오늘 네. 저기 뭐냐면은 대통령실도 신문 구독은 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아니 그거를 강유정 대변인이 어디더라? 국회 스크랩한데? 상임위에서 아니 국회 상임위장에서 대통령이 지금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대통령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 잡지 뭐 이런 거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유튜브는 개인이 보는 거라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신문이나 이런 거는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안 나와서 어디 아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오늘 조선일보만 빼고 사설이 다 실렸다고. 그렇죠. 조선일보 끝까지 안 써요. 어제 그 저기 기자회견에 대해서 동아, 중앙, 한국일보 사설 제목이 똑같아요. 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 또는 민심과 헛바퀴도는 기자회견. 네. 이게 진보지 기사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다 이렇다 보면은 네. 보수 진보지가 다 똑같이 썼다 그러면 이건 국민의 합의된 여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대부분 민주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수용을 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은 응답해야 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제목만 읽어드리면 동아일보 사설은 4+1 개혁 곧 임기 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서는 안 된다. 아직은 아쉽지만 대통령 회견은 더 자주 하는 게 좋다. 한국일보는 국민과 동떨어진 대통령 인식 재확인한 국정브리핑. 응급실 아우성 커졌는데 의료 현장 문제 없다니 점점점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칼럼이 이렇습니다. 아니, 사설인데요. 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응급실은 아우성인데 비상 진료 체제 원활 가동 점점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비슷하다니까. 예, 비슷해요. 그다음에 한겨레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인식 드러낸 윤 대통령 회견. 예, 앞서 이제 경향신문 오히려 한겨레가 더 온건해 보이는데 네, 한겨레가 제목이. 온건하죠. 그리고 경향은 뉴라이트 최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이제 이런 등등의 사설과 칼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비판하고 있어요. 조선은 일체 없어요. 칼럼도 없고 사설도 없어요. 조선은 딴 얘기하고 있어요. 딴 얘기하고 네. 일면 기사에서도 밑에 하단에 붙여요. 깔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국민 다수의 어떤 합의된 수준의 네. 요 여론은 형성이 돼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대부분 민주적인 지도자들은 이럴 때 응답하는 게 자기 의무이자 책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렸으니 차마 조선일보는 도와주는 칼럼도 못 써. 그것조차도 못 그냥 써.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러면- 견적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견적이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도 지금 눈도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인지체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네네네네. 도대체 그래서 이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다음 주에 이제 김용현 후보자 그 국방장관 그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있죠. 월요일 날 열립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곧바로 임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김문수 장관에 이어서 김용현까지 가면은 하나의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인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산하기관 인사가 네. 있었고 하니까 이걸로 하나의 이제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팀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들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위험한 거예요? 아니 간신들이 이게 그 움직이는 행태를 보면은 네. 예컨대 한동훈 대표나 이뇨한 최고위원이나 뭐 한두 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의대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네. 바로 경로하고 성토하는 게 간신들한테서 다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거 분명히 화를 낼 거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가지고 네. 그 심기의 공허함을 채워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이 당정 갈등이 지금 커지는 네.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 예. 밑에 득실득실하다니까 간신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부처까지 이게 정돈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엔 폭주하는데 이제는 갈 거다. 강도가 세진다. 예 이게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지 이게. 네. 근데 제가 어제 좀 저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실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아무리 노력해도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은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라인 그냥 쭉 깔아서 뜯어먹을 거 있으면 뜯어먹고 나가자. 뭐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일이다. 이거는 거의 정권 말기 수준이 아니라 무슨 거의 아니, 국가 왕조의 말기적인 예, 그런 거기다가 현상이잖아요. 지금 국제정세 굉장히 망해가는. 위험하죠. 국내적으로 그렇죠. 일본 또 기시다는 또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대통령은 뭐가 문제인데 잘하고 있는데 예? 비상체계 뭐 문제 없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아니, 신문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인지적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걸 좀 논리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우선은 그 분석적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꼴찌야. 네. 그런데 이번 달에 시험 봤는데 꼴찌에서 2등 했어. 엄청난 발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수출이라든가 네. 경제라든가 물가라든가 하는 데 있어서 이 비교의 기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인데 네. 최근에 자기 임기 중에 가장 나쁠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출이 회복돼봤자 지금 문재인 정부 수준 회복이 안 됐어요. 이제 3년 전 수치 거의 그거 원상 회복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아진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집권 초에 말아먹었을 때 너무 나빠가지고 그거에 비해서는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반에서 꼴등했다가 꼴등에서 2등하면은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그건 다들 웃죠. 그런가 하면은 저기 뭐냐 그런 게 물가 재정에도 와 있는데 재정 건전성으로 이게 원칙을 잘 지켜가지고 네. 지금 재정이 그러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네. 올해 상반기에 100조 적자에 작년에 세수 결손에 이런 것들 하니까 올해 세수가 조금 나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낮은 게 되지. 그러나 다 침체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좋았을 때하고는 비교를 안 해요. 제일 나빴을 때 비해서 이런 이게 이제 분석적인 편향이라고 네. 보여지는 거. 네. 그다음에 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참 헷갈려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우리 한국 경제의 활력과 성장세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나 없거든. 뭐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좀 지표가 안 아니, 좋은데도 대통령 그걸 아시아 무시하고 증시 그냥 다 뜰 때 우리만 안 띄었고. 그래가지고 한국 위기론이 계속 외신에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둔갑을 하는 거죠. 이때는 근거가 없어요 또. 그냥 막 비약해 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그 저기 뭐냐 그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사입이 그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확증 편향이다 뭐다 온갖 말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틀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장벽을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하고 같이 이 어려움을 이기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요. 목표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선한 거기 때문에 니들은 필요 없는 거야. 선한 목표가 있는 이상. 네. 협력과 참여가 없는 개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개혁을 대통령 혼자 합니까? 맞습니다. 어?